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정의구현 사제단이 오늘 저녁 7시 군산의 한 성당에서 전주교구 주체로 시국 미사라는 것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돌았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지난 9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면서 5개 미사를 가진 지 2달 만에 이제 전주교구 주체로 이제 군산에서 실내 성당 내에서 미사를 라는 형식으로 시위를 했으니까 이제 실내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개의 행동을 하다 보면 이제 지난번 참깨 방송에서 완전히 그 참석자들을 다 녹화해서 공개했듯이 그 전모가 탄로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침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그 구호를 내걸고 촛불 미사를 한지 꼭 2달 만에 이제 하필이면 전라북도 군산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참 그 동기가 궁금하기도 하면서 전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우리나라 정세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국이 일본이 유사시 우리나라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허락하면 그것을 허락한다는 그런 발표를 한지 불과 며칠 뒤라 참으로 1894년의 동학난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번엔 동학난이 아니고 서학난을 혹시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제 천주교 내부에서도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의 모임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주교 수뇌부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천주교 수뇌부는 종북 사제들로 구성된 정의구현 사제단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 지경에 이르도록 모든 행동과 또한 미사를 빙자한 반정부 시위를 용인해 왔다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천주교 지도부에게 묻습니다.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지도부에게 지금 이 시간 묻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전복되기를 바랍니까? 정의구현 사제단을 당신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의 모임에서 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교구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오늘 군산을 시작을 해가 익산과 정읍으로 가겠다는데, 그게 바로 구한말
대한제국을 만들어갔지만 결국 조선을 멸망시키고 일본의 수중에 넘기던 그 열강의 개입을 부른 동학난을 복사하는 그 결과밖에 안 됩니다. 재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순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은 비상한 사태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민평기 상사의 댁을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부여에 갔다 왔습니다. 부여로 가는 길에 정오가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상당 구간 정체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곳곳에 경찰들을 배치한 그 트럭들이 버스들이 한 10대씩 줄을 이어 서 있고,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는 버스들이 빽빽히 서 있는 가운데 옥신각신하는 장면도 빚고 있었습니다. 양쪽 차선 다 정체를 또한 정체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그동안에 하도 많은 크고 작은 집회, 특히 촛불 난동 이후 수많은 집회를 계속해서 보아온 저로서는 이제 주말만 되면 서울에 있기가 싫어졌습니다. 서울 시내, 특히 제가 주로 직장을 갖고 생활해온 광화문과 종로 일대가 시위와 각종 집회로 떠들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더 시끄러운 이런 현상을 빚기 시작한 지 벌써 얼마나 됩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언제까지 이 거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러한 시위와 집회장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여에서 탄 택시 운전사로부터 참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택시 기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달래고 안정시켜서 시위를 하지 않도록 달래야 하고 안정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더 시위가 일반 개나 소나 다 시위를 하고 사소한 그 이슈를 내걸고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지금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덜어눕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습니까? 국가 경제도 별로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이때에 안보 상황까지도 사실상의 위기를 봉착하고, 또한 내일은 연평도 도발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서학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의구현 사제단 문제는 이제 천주교의 내부의 평신도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화약을 뇌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뇌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인들이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냉남자들을 더욱더 많이 교회로부터 멀리 쫓아버리는 그러한 정의구현 사제단을 축출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지만, 교회의 천주교회의 수뇌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계속 난동을 부리는 데 대해서 추기경과 주교단, 교구장,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주교자 성당이 정의구현 사제단의 본거지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당국과 여당에서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경고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덕원신학교 모든 성직자로부터 수사들까지 다 내쫓고 학살하고, 또한 그 재산을 몰수하여 원산 농업대학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대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댓글들을 보면은 정의구현 사제단이야말로 종북사제단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자세한 그 내막이 더 알려지기 전에 참여하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와야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짓을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구현 사제단에 경고한다. 오늘 방송 여기서 거치겠습니다.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